우리가 알고 있었던 혹은 미처 알지 못했던 카드 속에 담겨있는 소소한 이야기, 유카 스토리 시즌2 주리온 TV. 하이, 헬로, 반갑, 주리언입니다. 돌아온 유카 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유카 스토리 시간에는 단순한 이미지들과 함께 그냥 나레이션 형식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좀 더 영상의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앞으로는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없는 카드가 있으면 이제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보여주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영상에 좀 더 집중이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유카 스토리 시즌2!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유카 스토리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카드는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일본판 카드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카드의 이름은 피해 대상, 한글판으로는 희생의 제물이라고 불리는 카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희생의 제물이랑은 이미지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희생의 제물의 일본판 일러스트인데요. 1판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케찹을 쥐어짜고 있는 듯한 일러스트, 한글판이 익숙하신 분들은 요 일러스트로 더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뚱뚱한 괴물 대가리에서 토마토의 요정이 튀어나오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 왠지 설명하고 나니까 이쪽 일러스트가 더 잔인한 것 같네요. 이렇게 서로 완벽하게 다른 카드인 것처럼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카드들이지만 둘 다 똑같은 희생의 제물 카드입니다. 먼저 희생의 제물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희생의 제물은 500 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하는 것으로 몬스터 한 장을 일반 소환 또는 세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속 함정 카드입니다. 이 효과는 자신의 턴 메인 페이지와 상대 턴의 배틀 페이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효한 게임에서 몬스터 한 장을 일반 소환 또는 세트할 수 있는 권리는 한 턴에 한 번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희생의 제물 같은 경우에는 500 라이프를 지불하는 것으로 몬스터를 한 장 더 소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일소권을 얻을 수 있는 효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패에 몬스터를 보충해줄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다 보니까 패에 남아있는 몬스터 주구장창 쫙 소환해서 그 턴에 원턴키를 낼 거 아니라면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냥 패에 있는 몬스터 한 장 더 소환하는 의미로 끝이 났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몬스터들이 나오고 또 몬스터들을 서치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카드들이 많이 나오면서 희생의 제물과 콤보를 노리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단 희생의 제물을 이용한 콤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손꼽히는 카드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가제트 시리즈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장의 가제트 몬스터는 일반 소환 또는 특수 소환했을 때 서로 다른 가제트를 서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 가제트는 일반 소환 또는 특수 소환했을 때 덱에서 옐로 가제트를 서치할 수 있습니다. 옐로 가제트는 일반 소환 또는 특수 소환했을 때 덱에서 그린 가제트를 가져올 수 있죠. 그린 가제트는 역시 일반 소환 또는 특수 소환했을 때 레드 가제트를 서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희생의 제물이 필드 위에 존재할 때 레드 가제트를 소환해줍니다. 자, 그럼 레드 가제트의 효과로 덱에서 옐로 가제트를 가져오는데요. 자, 여기서 희생의 제물의 효과로 500 라이프를 지불하고 옐로 가제트를 소환, 옐로 가제트의 효과로 덱에서 그린 가제트를 가져옵니다. 역시나 500 라이프를 지불하고 다시 그린 가제트를 소환, 그린 가제트의 효과로 덱에서 레드 가제트를 추가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500 라이프를 지불하고 레드 가제트 소환, 이렇게 한 턴 동안에 필드 위에 몬스터 5장을 꽉 채울 수 있는 전개력을 보여줄 수 있고요. 물론 그만큼 희생의 제물의 효과를 여러 번 써야 되기 때문에 라이프를 좀 많이 지불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필드를 전개해놓고 상대 필드에 있는 카드를 제거시킨 다음에 직접 공격에 성공한다고만 해도 라이프를 지불한 거에 몇 배는 더 큰 데미지를 상대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가제트 덱에서는 희생의 제물을 거의 필수적으로 채용하는 카드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히 가제트를 줄줄이 소환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카드들까지 이용을 해서 더 다양한 콤보를 만들기도 합니다. 신수왕 바르바로스를 이용을 하면 바르바로스는 몬스터 3장을 제물로 바치고 소환했을 경우에 상대 필드에 있는 카드를 전부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같은 기계종 몬스터인 사이버 드래곤을 이용을 한다면 사이버 드래곤 플러스 기계종 몬스터를 융합 소재로 해서 이 카드들을 뮤즈로 보내고 키메라 테크 포트리스 드래곤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 필드에 있는 몬스터만 융합 소재로 썼다 하더라도 포트리스의 공격력이 무려 5000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리미터 해제를 끼얹는다면 데미지가 10,000, 직접 공격만 들어간다면 그냥 원턴 킬로 끝내버리는 이런 굉장한 수치를 만들 수 있죠. 이후에는 엑스트라 덱 몬스터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가제트 콤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제트 몬스터들이 레벨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줄줄이 소환한 다음 랭크 4의 엑시즈 몬스터들을 이렇게 줄줄이 소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전개를 노릴 수도 있고요. 가제트에다가 범용성 있는 튜너 몬스터를 섞어준다면 튜너 몬스터의 레벨에 따라서 다양한 싱크로 몬스터를 또 추가로 전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싱크로 몬스터와 엑시즈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도 희생의 재물과 가제트를 이용한 콤보는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높은 활용도 때문에 희생의 재물이 금지를 먹고 말았죠. 만약에 지금도 이 희생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새롭게 도입된 이 링크 몬스터까지 자유롭게 소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링크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튜너도 필요 없고 레벨을 맞출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이런 이제 전개 콤보를 노릴 수도 있겠죠. 그만큼 가제트 시리즈 자체가 이제 폐의 몬스터가 마르지 않게끔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서치를 해서 필드를 채워나갈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필드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시리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콤보를 한 턴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카드는 바로 이 희생의 재물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제트와의 콤보 이외에도 어니스트, 엘리멘트의 셈을 이용한 콤보도 존재하는데, 어니스트는 필드 위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패로 되돌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멘트의 셈은 필드 위 몬스터가 패로 되돌아갈 때마다 500라이프를 회복하는데, 희생의 제물로 500라이프를 지불, 어니스트를 소환, 엘리멘트의 셈을 발동, 어니스트의 효과로 자기 자신을 패로 되돌리면 엘리멘트의 셈 효과로 500포인트 회복, 다시 라이프 500을 지불하고 어니스트를 소환, 패로 되돌리고 500라이프를 회복. 이렇게 어니스트를 한 턴 동안 무한으로 반복 소환할 수 있게 되며, 여기에 라이프를 회복할 때마다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화염의 프린세스나 천사족 몬스터가 소환될 때마다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아테나가 함께 있으면 무한 데미지 콤보가 완성됩니다. 물론 자신의 메인 페이지뿐만 아니라 상대 배틀 페이지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필드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상대 몬스터의 공격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500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하고 몬스터를 뒷수비로 이렇게 세트를 해서 이제 공격 방어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기존의 몬스터가 있다 할 때 상대의 몬스터의 공격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500라이프를 지불하고 패해서 상급 몬스터, 제왕 몬스터를 제물로 바치고 소환을 해서 공격한 상대 몬스터를 오히려 제거시켜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런 콤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왕 전용 카드로 만들어진 게 이제 연격의 제왕이라는 카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대 턴의 몬스터를 일반 소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 중에는 진용 시리즈 카드 중에 진용황의 부활이라는 카드도 있죠. 그렇게 상대 턴의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속 함정 카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원조격에 해당하는 카드가 바로 이 희생의 재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희생의 재물은 상대 턴에 또는 자신의 턴에 몬스터를 추가적으로 소환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효과지만 또 추가적인 서치라든지 전개를 노릴 수 있는 몬스터와 콤보를 노림으로써 폭발적인 몬스터의 전개를 도와주는 핵심 서포트 카드로 많은 역할을 했었고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전개력을 남발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희생의 재물은 금지 카드로 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카드는 희생의 재물, 일본판으로는 피해 대상이라고 하는 카드였습니다. 또 이 카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새로운 유카 스토리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